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신작 벨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케네스 브래너는 배우로도 유명한 분이시죠. 아시다시피 덩케르크, 테넷 같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서 선굵은 연기를 선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에게는 벨파스트가 케네스 브래너 감독과 만나는 첫 번째 영화인데요. 이분이 연출까지 하신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케네스 브래너가 연출로 막 데뷔를 했을 때 천재 소리를 듣던 감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벨파스트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고요. 현재는 얼마 후에 있을 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등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벨파스트는 감독의 자전적인 향취가 짙게 반영된 영화인데요. 제목 그대로 1969년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버디라는 9살 소년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죠. 실제 케네스 브래너도 1969년 당시에 9살이었고요. 벨파스트 지역민이었으며 영화 초반부 묘사되는 과격한 분쟁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화의 두 가지 형식에서 소년의 시점으로 진행된다는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먼저 벨파스트에는 안각,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의 카메라 촬영 방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른을 바라보는 어린 소년의 시점이 위를 올려다보는 방향이기 때문이겠죠. 또한 집안에서의 쇼트들에서도 어린 소년의 이야기라는 영화의 성격이 부각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장면들에서 그렇습니다. 버디의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버디의 엄마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든지 등등 어른들의 세계와 그것을 몰래 지켜보는 버디의 모습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힙니다. 저는 이러한 형식에서 9살 소년의 눈으로 관찰하는 외부의 세계라는 이 영화의 특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화가 흑백을 사용한 두 가지 이유, 이분법, 배격에 대한 이야기, 수학과 과학을 경유한 종교의 무의미,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 놓인 여러 다른 영화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벨파스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he place where it begins. Holy God. Mama says if we went across. 벨파스트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흑백을 차용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가 현재 시점에 벨파스트 구석구석을 담아내다가 담을 싹 타고 넘어가면서 1969년의 벨파스트로 입성하죠. 그러면서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흑백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언급드렸듯 벨파스트가 케네스 브래너의 자전적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쾌하고 따뜻한 톤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영화가 9살 소년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거죠. 외부에서는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영화는 결코 유아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벨파스트의 흑백은 어린 시절에 뛰놀던 고향을 추억하는 창작자의 아슬한 감정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이따금씩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아련함이 흑백이라는 형식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컬러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흑백은 뭔가 판타지적이기도 하고요. 몹시 그립지만 영원히 되돌아가지를 못할 저 너머의 세계라는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하니까요. 벨파스트가 흑백을 사용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뉘앙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흑백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잠시 영화의 배경에 대해 매우 헐겁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지식의 부족함 때문이니 다소 구멍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벌어졌던 내전의 시작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보다 대략 25년 정도 후의 시점을 그리고 있는 파블로 라라인의 근작 스펜서에서 보면요. 그레고리 소령이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스펜서에게 자기가 군에 있을 때 벨파스트 사태에도 투입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영화에서는 그러한 폭력 사태가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갈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두 집단 사이에는 우파 대 좌파라는 정치적인 이념 문제도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과 공화정 각각을 지지하는 집단 간의 충돌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면면들까지 어려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고리 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흑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벨파스트는 이렇게 영화의 배경이 되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의 근원에는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화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선 빌리 클랜튼. 빌리는 굉장히 근본주의자적인 개신교
기독교 신자죠. 버디의 아버지에게 우리와 함께 가톨릭 신자들을 테러하자고 종용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닌 상대편은 무조건적으로 악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또한 버디의 가족이 주일마다 나가는 교회 목사님도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설교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요. 굉장히 고압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죠. 설교의 내용도 세상에는 나쁜 길과 좋은 길 단 두 가지 길만이 있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벨파스트는 흑백 논리가 지배적인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흑백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에게 이 영화의 흑백은 어린 시절의 포근함과 이분법 세계의 흉포함이라는 양가적인 가치가 동시에 어려있는 형식처럼 보입니다.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벨파스트는 이분법을 배격하는 영화입니다. 우선 버디의 가족이 취하는 자세가 그렇죠. 그들은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이지만 카톨릭을 믿는 타인을 폭력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인 개신교 신자들의 마트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엄마는 버디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아수라장으로 돌아가서 버디가 훔쳐온 세제를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혼을 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숫자로도 이분법의 무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버디의 할아버지는 수학 숙제를 하던 버디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이 되는 숫자를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게 해봐라. 실제로 버디가 시험에서 그렇게 하니까 반에서 2등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벨파스트는 세상엔 단 하나의 답만 있지 않다고 말하는 영화인 거예요. 이에 대해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에서 한신성 대사의 입을 통해 발화되었던 멋진 대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겠죠. 때때로 세상엔 진실이 두 개일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벨파스트는 변증법에 의거해 정반 합에 도달하고자 하는 영화다. 0 아니면 1 오직 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이라는 절충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끝자락에 이 영화를 어떤 분들에게 바칩니다 라는 자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자, 떠난 자, 그리고 행방불명된 많은 사람들. 물론 다소 억지스러운 연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역시 0과 1이 아닌 새 집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벨파스트는 애초에 종교라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영화들에 대한 저의 견해와 더불어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re living in a civil war. What do you want? I want my family with me. I want you. 벨파스트에서 버디가 학습하는 중요한 두 과목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둘을 경유한 여러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수학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할아버지와의 대화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숫자들이 쇼트 혹은 대사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버디의 집 주소를 지칭하는 96이 문에 붙어있는 쇼트라든지 버디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집을 문에 붙어있는 숫자 8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한다든지 등등이 그렇습니다. 과학에 대한 표현은 달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일 텐데요. 달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표 수업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한다든지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잉글랜드로 떠나는 것을 달로 향해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다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이성의 세계일 것입니다. 실험과 증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세계죠. 최민식 배우님의 근작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과정의 아름다움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학과 과학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초현실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벨파스트는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들이 수학과 과학을 학습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창작자가 수학과 과학을 학습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된 세계를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성이 작동하는 합리적인 세계를 희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종교의 세계는 무의미하고 무용해지는 것이죠. 사실 영화가 한 종교가 다른 종교 사람들의 집을 부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설정 자체에서 이미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버디가 관람하는 여러 영화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공룡 100만년, 치디치디 뱅뱅은 극장에서 보는 것으로 그려지고요. 하이눈과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는 TV를 통해 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게다가 연극도 한편 접하죠. 먼저 컬러로 묘사되는 작품들. 극장에서 보는 두 편의 영화와 할머니와 함께 보는 한 편의 연극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
생각할 때 버디에게 영화는 판타지이고 삶의 거대한 유의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어린 소년의 감흥을 시각화하기 위해 컬러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흑백의 세계에서 컬러는 초현실일 테니까요. 실제로 저 영화들이 컬러 영화이기도 했고요. 감독인 케네스 브래너도 어린 시절 동안 여러 영화들이 자기 삶에서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TV에서 나오던 두 편의 웨스턴. 저는 하이눈은 아직 만나지 못했고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만 보았기 때문에 그 영화만을 경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존 포드 감독의 걸작 중의 걸작이죠. 매우 헐겁게 얘기하면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는 우리가 서부극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건맨들의 세계에 변호사 랜섬이 유입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거나 혹은 자신이 죽는 것만이 존재하는 전통적인 서부의 논리가 팽배한 어떤 마을에 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적에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라는 이분법의 세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벨파스트와 맞닿아 있죠. 말하자면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의 랜섬은 버디의 현실 세계 속 아버지와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스 브래너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영화들을 자신의 세계 속에 넣은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벨파스트가 좋았던 이유는 이 비극적인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순수함을 잃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디의 아버지가 위급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빌리 클랜톤에게 벽돌을 집어던지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버디의 형인 윌의 머리에 올려진 공을 다른 공으로 던져서 맞추던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과 놀아주던 방식으로 적을 처단하고 있는 것이니 굉장히 어린아이의 세계에 걸맞는 방식인 것이죠. 무엇보다 영화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는 점도 참 이 영화의 톤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벨파스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세계를 종교가 아닌 수학과 과학으로 만들어가는 이성과 합리의 세계를 9살 소년의 눈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 지금까지 벨파스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e you hurt? Come now, it is not